안녕하세요. 경제자유 시작 투동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각 잡고 가계부 9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3월인데 2월 월말 정산 다 잘 하셨죠? 각 잡고 가계부를 쓸 때는 월말 정산을 꼭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신다면 전에 영상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따라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분기의 마지막 달이니까 소비 품목 검색하는 시트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소비 품목 검색은 뭐 어떤 식이냐면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관리비를 얼마를 냈고 언제 냈고, 혹은 뭐 식료품을 언제 어디서 샀고 어떤 거를 주로 샀고 금액을 얼마 정도 썼는지, 총 몇 회에 걸쳐서 식료품을 샀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원리로 만들게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 일단 저는 옆으로 빠지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가 가계부를 1월에 이렇게 썼고 2월에도 이렇게 썼고 3월에도 이렇게 썼을 거예요. 3월에도 지금 쓰고 있겠죠. 예, 저는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많이 썼어요. 저는 이번에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을 담을 이제 그릇이 필요해요. DB라고 하죠. 우리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데, 데이터베이스 시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물론 제가 이거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다운받으면 되잖아요. 다운받으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는 거하고 또 모르는 거하고는 나중에 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이 시트를 하나 만들고 이 db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는 값들은 요 값들이에요. 이 값들을 쭉 일렬로 갖고 오길 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쭉 일렬로 갖고 와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아까 같이 소비 품목을 이제 검색을 하고 얼마를 썼는지 뭐 합산을 하고 그 데이터에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이렇게 뽑아내려고 이거를 일렬로 쭉 나열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위에 제목이 필요하니까 이 제목을 긁어와서 올려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에 맞는 쿼리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이런 쿼리라는 함수를 쓸 건데, 우리는 쿼리라는 함수를 넣고서 이 구문을 열고 1월 시트의 F4 셀에서 O120 셀까지의 값을 갖고 와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2월 시트의 F4에서 O120 셀 값을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 여기서 만든 시트는 3월까지밖에 없을 거예요. 뭐 부지런하신 분들은 이미 12월까지 다 만들어 놨을 수도 있지만 아마 3월까지만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2월까지 다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구문 그대로 쓰시면 돼요. 3월 F4 O120, 4월 F4 O120, 뭐 이렇게 해서 5월, 6월, 7월, 8월, 10월, 12월까지 싹 적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공유하고 있는 이 시트는 3월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다 지워줘야 돼요. 3월까지만 일단 넣어주고, 그 다음에 select 이 별은 이 범위값을 모두 갖고 오라는 뜻이에요. 이 범위값을 모두 select 하고, 그 다음에 where core 1은 이제 1열과 2열의 값이 비어있지 않는 값, 비어있지 않은 데이터를 반환해라, 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놓고 누르면은 이 값을 반환한 걸 볼 수 있어요. 1월부터 2월, 3월 이렇게 다 갖고 왔잖아요. 갖고 왔고, 지금 보면은 3월에 3월 3일 아이스크림 가격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는데 3월을 보면은 이렇게 미리 날짜 값을 넣어 놨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안 끌어온 거예요. 왜냐면은 1열과 2열의 값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기다가 아무 값이나 넣고 db를 보면은 이렇게 갖고 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작성한 행만 갖고 오니까 좀 편하겠죠. 편할 것 같고, 이렇게 db 값을 만들어 놓고 제가 이제 소비 품목 검색하는 그런 시트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미리 만들어 놔서 들어가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db 값을 미리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해결 시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떠요. 근데 이게 조금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좀 안 좋은 점이긴 한 것 같아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정확한 주소 값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나중에 만들게 되면은 이런 오류가 뜨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엔터 쳐주면은 이렇게 제대로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뭐 외식을 몇 번 했는지 외식에 대한 값이 나오고, 가상으로 적어 놓은 거긴 하지만 지금 3월 초까지 19번의 외식을 했네요. 36만원을 썼고 2월 달에 1월보다 2배로 많이 외식을 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번에 여행 갔다 와서 얼마 썼나 보면은 여행을 갔다 왔는데 72만원을 썼구나, 뭐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확인을 할 수 있고, 여기 검색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거는 뭐 그냥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건데, 이 상세한 내용이 이제 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식료품을 했는데 내가 이 중에서 무를 언제 샀는지 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생수라고 적으면은 우리가 가계부를 쓸 때 이 소비 내용에 적혀 있는 거를 이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 생수라는 말이 써 있으면은 그 값을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비피더스라고 치면은 이제 비피더스를 샀던 그 행을 이렇게 끌어오는 거죠. 예. 이거는 제가 가끔씩 이번 연도에 무를 얼마나 샀는지, 뭐 이번 연도에 뭐 김밥을 얼마나 먹었는지, 몇 번 먹었는지, 밥 종류를 얼마나 몇 번 먹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할 때 이렇게 좀 검색하는 그런 용도로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사용하고 있고,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이 식료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을 이 연간 손익 계산에서 이제 나중에 다 확인이 돼요. 연간 손익 계산에서 다 확인이 되고, 이 값이 여기서도 이제 그래프로 확인이 되는데, 지금 이 뒤에 열을 저희가 다 만들지 않아 가지고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건데, 이것도 다 확인이 됩니다. 예, 확인이 되지만 이 소비 품목 검색 시트가 좀 더 상세하게 제가 소비한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트니까요. 예, 요거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로 뭐 외식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우리가 2월에 외식을 좀 많이 했구나, 그러면은 좀 3월에 외식을 좀 줄이자,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DB 시트 여기 있으면 좀 지저분하잖아요. 여기 우리가 뭐 들어가서 손댈 것도 없는데 여기 있으면 좀 지저분하니까, 이 시트는 시트 숨기기라고 이렇게 메뉴가 있어요. 이렇게 시트 숨기기 누르면은 이 시트가 숨겨집니다. 이 숨겨진 시트는 여기 맨 위에 메뉴 중에 보기 누르면 숨겨진 시트 1개라고 있어요. DB 표시라고 누르면은 DB 시트가 다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잘 쓰지 않는 거니까 시트 숨기기로 해서 시트를 이렇게 숨기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소비품목 검색 시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소비품목 검색, 이제 DB를 만들고 소비품목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게 지금 3개월밖에 안 써가지고 뭐 별로 나오는 게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12개월까지 다 가게 되면은 방대한 양을 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이거를 또 다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확인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가계부를 지금 5년차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이 5년에 이 데이터가 다 갖고 있는데, 이것들을 한 군데에서 전부 다 확인을 할 수도 있어요. 아까 DB를 만들었듯이 이 5년치의 가계부를 하나의 DB로 만들어서 그걸 쿼리로 다 끌어오게 되면 또 쉽게 확인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데이터를 가공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거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가면 우리가 자산 배분 같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투동자로서 연 8%의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은행만 이용해서는 우리의 목표를 이렇게 달성하기가 힘들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서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관리해야 되잖아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실시간으로 주가도 좀 끌어오고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면서 리밸런싱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런 시트의 도움이 없이는 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뭐 수첩에 적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이런 것들을 또 자연히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뒤로 갈수록 이제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것도 계속 얘기를 할 거니까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DB를 관리하고 또 정리하는 그런 좀 스킬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익히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가계부 잘 쓰시고, 벌써 1분기가 지났어요. 저 가계부 제가 쓴 거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 1분기에 한 자산이 1,100만원 정도 늘었더라고요. 저는 조금 좀 더디게 가고 있는 편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목표를 하는 것보다 좀 더디게 가고 있는데, 이게 보기에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쓰다 보면은 정말 효과가 좋으니까 가계부 빠지지 말고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소비품목 검색 시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가계부 꾸준하게 잘 쓰시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